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남천동 코롱 하늘채 분석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사건 번호 없이 아파트 이름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분석 부탁한다는 질문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건이겠죠.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 비치 이런 아파트 물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봤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106,809호.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이 사건 분석을 부탁하셔서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요. 자, 전용 면적이 38평입니다. 전용 면적 38평이면 제가 공급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한 48평? 뭐 한 46평? 뭐 많게는 한 49평, 한 46에서 49평 사이의 아파트들이 보통 전용 면적이 한 38평 정도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아파트, 골든비치,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12층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 누구누구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장 누구누구 개인입니다. 감정가 6억 9,400, 8월 31일 매각 예정일입니다. 자, 이 물건의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점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권리신고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채권자 배당 요구 신청, 그리고 뭐 채권자 열람복서 신청, 기타 어떤 관련 채권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단순한 권리 구조인 것 같은데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임차인이면 대부분이 권리가 없는 임차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권리 점유할 수 있는 임차권에 기해서 점유해서 살겠다. 법원 경매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권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전입일이 대항력이 있는 빠른 전입일이라면 낙찰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면 현장에 가니까 폐문 부재였다.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자, 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다. 출입문에 방문 취지의 안내문을 붙여놓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자,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양 누구누구라고 누군가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기 현황입니다. 등기 현황과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나와 있는 양 누구누구는 2019년 5월 14일 날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자 전원 지분 이전. 자, 집을 샀습니다. 현재의 소유자 이 누구누구가 집을 공유자의 전원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집을 샀어요. 자, 그때가 5월 14일입니다. 2019년 5월 14일. 그 같은 날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누구누구와 이 누구누구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집을 매수함과 동시에 전입한 전세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정입자 안 받고 전입만 한 전세권자일 수도 있겠죠. 이 관계에 어떤 경우 수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권리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명도 대상자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사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경매 사이트 상에서 현장 조사나 기타 다른 어떤 정보 없이 이 사람은 이 세입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가족이라면 가족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주민등록 등본이 하나 첨부됐습니다. 이 등본에 소유자와 이 누구누구와 이 전입 이력되어 있는 양 누구누구가 그러니까 전입 세대에 신고된 거는 양 누구누구인데 이 등본에 이 두 사람이 가족으로 같이 올라 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부부거나 뭐 어떤 가족 관계라면. 그러나 만약에 전혀 세대가 다른 전세권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해보셔야 되고, 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자,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죠. 여기 보면 강제경매로 진행됐고 청구 금액 3억입니다. 이 집의 어떤 지금 감정가가 대략 7억 정도인데 채권 금액이 3억이다. 이 집은 거의 99% 취하됩니다. 취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간혹 취하되지 않을 수도 있죠.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자였는데 그래서 받을 돈이 있고 아주 복잡한 관계 안에서 그냥 경매 처분으로서 정리하자라고 그들 이해관계자들, 분쟁의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합의해서 진행해버리면 그냥 취하되지 않고 실제 채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의 어떤 분쟁 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취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의 한 99% 정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컷 조사하고 분석 다 했는데 취하되면 참 힘 빠지죠.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취하 가능성이 높다. 자, 그건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입찰하신다면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 돼 있는 양 누구누구,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이름이 올라 있는 양 누구누구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호가입니다. 같은 평형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뭐 다 1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층이죠. 12층인데 9층, 뭐 8층 다 11억 호가하고 있습니다. 11억. 그리고 9층에 10억 7천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럼 거래도 그렇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가장 마지막 거래 6월 29일 8층 1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11억까지 가는 과정이 보면 8억 3천, 8억 3천, 8억 1천, 8억 2,500. 자, 8억 초반에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갑자기 9억 하나가 나오고 바로 11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에 따라서 단 한 개의 움직임만 보고, 호가에 따라간 한 사람의 움직임만 보고 이 물건의 현재 지금 이 8월달 7월은 거래가 없고 이때의 가치가 11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매도자들은 높은 호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면 얼마를 호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11억 호가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11억이니까. 오히려 11억보다 더 받고 싶겠죠, 마음은. 그러나 팔릴 수 있는 가격을 공인중개사, 부동산과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 가격을 고수하고 그 이하에서 조금 깎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이 보면 10억 7천 있었죠. 한 3천은 깎아줄게,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실제 이 11억에 근접한 가격이 이 물건의 현재 가격인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더 많은 거래가 있어 봐야 알 수 있겠죠. 작년에 거래 사례를 보면 이 19년입니다. 거래가 없는 달이 많죠. 이럴 때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에 집중됐었습니다. 그때 거래됐던 가격이 보면 6억 8천, 6억 8천 500, 7억, 8억.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전후반으로 가격이 형성되다가 8억 4,500까지. 이때 가격이 이어지다가 다시 11억으로 된 거죠. 7억에서 8억으로 한 번 뛰고, 그리고 11억까지 바로 뛰었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이런 형태로 지금 뛰었는데,
원래 부동산은 이렇게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여러 건수의 거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산다면,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를 한다면 아마 10억은 줘야지 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매수자의 희망이지 실제 매도자들이 10억에 던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11억이 되겠죠. 그래서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는 줘야 실제 살지 않을까. 이 감정, 6억 9,400이 감정된 시점이 작년 11월 정도였습니다.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같으면 이쯤이죠. 이쯤입니다. 이때 12층이 7억.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비슷한 감정으로서는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상적이지 않게 뛰었다. 자, 그래서 10억에서 11억 정도 사이에 거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 자, 이 분석은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천 코롱 하늘채,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시장에 있는 매수 희망자, 자, 그들의 머릿속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유사한 인근의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금액대의 물건을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한 물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낙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나마 면적과 금액대가 비슷한 물건은 있지만 이 물건과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은 성격이 전혀 다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그 정도의 금액대 집을 살 법한 사람들이 또 이 집을 사기 때문에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다. 그것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월 25일 비치, 그리고 1월 9일 엑슬루 타워, 이렇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39.7과 38.8. 자, 전혀 이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갖다 비교해서 뭔가 결과를 유추하기에는 조금 힘든 아파트입니다. 자, 하나는 1차에 낙찰되었고 하나는 3차에 낙찰되었습니다. 비록 3차에 낙찰되었지만 실제는 감정이 근접한 낙찰가이기 때문에 이 3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32대1과 48대1이 있습니다. 금액대가 6, 7억 정도 가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이 정도의 평형대, 금액대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 또는 투자자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따라서 이 코롱도 많은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만큼은 반영하셔도 좋습니다. 자, 감정가 7억 8천 6억 1,100일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14억과 6억이었다. 자, 그때 낙찰가율은 95%와 13억 2천, 94%와 98%입니다. 오히려 낙찰가율은 여기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좀 더 관련이 있는데,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단순하게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보종을 거쳐서 보면 대략 95% 정도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자, 하한가 10억을 적용해 보면 한 9억 6,790 정도 됩니다. 상한가 11억, 물론 11억의 거래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렇지만 당장 살려면 이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아니면 기다리시든지, 매도자의 희망이 끊길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당장 산다면 어쨌든 상한가입니다. 자, 그거 적용하면 10억 6,369만 원 정도.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취하되지 않고, 자, 취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취하되지 않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입돼 있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무상 점유자 또는 가족관계인 사람이라는 권리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하자가 없다 가정하에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낙찰가의 범위는 9억 7천 그리고 10억 한 6천 요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10억에 10억 약간 아래 위 이 금액, 이 10억 정도 금액을 생각하셔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나 이 10억이라는 것이 현재의 가치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6억에서 8억, 8억에서 거의 11억으로 바로 뛰었습니다. 이 거래는 딱 한 개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이것을 단정 짓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받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은 몇 명이 입찰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진행된다면 한 20여 명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이 정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변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약간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